제주도 가본 적 있어? 제주도? 그게 뭔데? 저는 독일인 여자 알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재직하며 매일같이 바쁜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자동차 업계와 무관한 사람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독일은 완성 자동차 업체 말고도 그 아래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와 같이 오랜 기간 명성을 쌓아온 브랜드 같은 경우 해외와 연관된 사업이 늘 이어져 오고 있고 해외의 고객층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제가 처음 취직했던 2016년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고급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기는 했지만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보다 작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고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생각했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판매량과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한국의 작은 고객층의 수요를 위해서 지점을 설립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니까요. 일단은 판매량이 많아야 애프터마켓에서 저희 회사 부품이 많이 팔릴 텐데 차라리 일본에 투자를 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었죠. 제가 입사 교육을 받을 때도 아시아에서 한국은 배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독일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었지만 그 시장을 파고들어 부품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독일차 구매를 유도하게끔 만드는 수고치고는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뒤로 급속도로 경제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슬슬 자동차 메이커들도 한국 시장을 매력 있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점이 공교롭게 제가 입사한 2016년부터 한국의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일본보다 더 많은 고급차를 수입합니다. 정확한 수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벤츠와 BMW, 아우디의 판매량이 13만 대 수준이고 일본에서는 7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서의 판매량이 그동안 더 앞서 나갔지만 2016년부터 한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때문에 회사 경영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었고 한국이 조만간 일본에서의 판매 대수보다 더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릴 것이고 때문에 부품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으로의 진출을 서둘러야겠다는 결론을 지었죠.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부서를 꾸리게 되었고 한국과 관련된 부품 수출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해주고 예측되는 수요와 그에 맞춰 재고를 잘 관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사에 매일같이 연락을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관련된 부서에서 몇 년간 일을 했고 그러다가 2023년이 되어서 드디어 한국에 한번 가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물론 좋은 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겼고 직접 현장에 나가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떠났고 한국에 도착해서 쉴 새 없이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아주 장기간 서울에 체류하며 저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장기간 고생했다며 2주간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쉬어도 되었지만 저는 그래도 요즘 들어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로 알려진 한국에 더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물론 서울은 제외였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2달간 있으면서 일 때문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서울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동료들은 저에게 제주도라는 곳을 추천해줬고 처음에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섬이 있다고 해서 아주 작은 섬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인 줄 알았는데 지도를 찾아보고 제주도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섬이었고 차량을 빌려서 이동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미 서울에서 2달 내내 운전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같은 한국의 다른 곳에서 운전하는 것은 겁나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제주도에 가봤다며 다들 그렇게 저에게 소소한 팁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로 향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창밖으로 보는 제주도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제주도의 해안선은 정말 절경이었어요. 사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만 해도 인천대교가 멋지다는 것 말고는 딱히 볼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는 인천공항의 분위기와 달랐어요. 벌써부터 멋지게 다가오는 해안선은 제가 제주도 여행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국내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따로 입국 수속 같은 것은 필요 없이 바로 공항 게이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렵지 않게 렌터카 회사로 항해하는 버스 정류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있어 보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처음 가는 곳이어도 누군가 무엇을 찾고자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저와 같이 처음 제주도에 와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인들은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를 테지만 아마 한국인들이 독일에 와본다면 그제서야 한국은 정말 잘 되어 있었다고 느낄 테지만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렌터카 회사에 도착했고 거기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차량을 빌리는 데는 조금의 대기 시간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2, 30분의 기다림도 매우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분 대기라는 것은 정말 빠른 속도의 일처리죠. 제가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들은 늘 일처리가 빨라요. 가끔은 버겁고 쫓아가기 바쁠 때가 있을 만큼 한국인들은 모두가 자기 일의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렌터카 회사의 직원들도 매우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했던 차가 한치에 틀림없이 똑같이 나왔고요. 흔히 독일에서 렌터카를 하게 되면 동급의 다른 차량은 있고 당신이 예약한 차는 없는데 괜찮냐고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자신이 예약한 차를 못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스러운 일처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받고 그 차를 운전하며 제주 시내로 나가는 길은 상당히 좁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쯤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여자들도 운전을 잘해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다소 운전에 서툴다는 인식이 있지만 독일에서는 여자들도 운전을 꽤나 잘합니다. 저는 아우토반에서 시속 250km까지 속력을 일상적으로 내는 여자니까요. 그리고 이미 서울에서 한국의 신호체계를 모두 접했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운전은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에 찬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좋아하는 저는 비행기에서 봤던 제주도의 해안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코너를 돌 때마다 펼쳐지는 제주도 바다의 장관은 매 순간 감탄을 하면서 다니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여서 너무나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옆에 누군가 탔다면 저 경치 좀 봐 정말 끝내주지 않냐며 쉴 새 없이 떠들었을 텐데 혼자여서 그러지는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서울도 멋진 곳이 분명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 수시로 올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었던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것으로 예약을 했고 예약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후 3시쯤 체크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주도의 해안가를 바라보라 넋이 나가서 한참을 구경했고 오후 5시가 넘어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죠. 제가 꼴찌로 그곳에 도착했고 다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저를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베큐 파티가 시작될 예정이니 방에 짐을 풀고 조금 쉬고 있으라는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의 말이 있었어요. 제 방에 짐을 풀고 샤워도 개운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남자 3명, 여자 3명이 이날의 게스트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꼈는데요. 여기는 유럽의 게스트하우스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맨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국인들과 소통을 해야 했으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보통 교육을 잘 받아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간단한 대화로 웃고 떠들기에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한라산에 등반할 계획임을 말했고 마침 한국인 남자 한 명이 자기도 한라산에 등반할 계획이라며 생애 첫 한라산 등반인데 설레고 기대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제주도에 가봤다고 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라산에 모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벌써 세 번째라는 한국인 남자 동주 씨는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에는 많이 오지만 이렇게 등반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며 자기도 세 번째 방문만에 등반을 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작은 편견을 갖는 일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서 늘 한국에서 조심하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제가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사과를 했지만 모든 한국 사람들은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자마자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안해할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나 한국인들은 정말 성격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동주 씨는 저에게 한라산 등반 코스는 정했는지 한라산 등반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찾아봤었고 약 5시간 코스에 완만한 지형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준비할 것은 없는 줄 알고 있다며 무지함을 드러냈죠. 동주 씨는 제가 정한 코스가 가장 완만하고 쉬운 코스는 맞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긴 코스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등반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동주 씨와 함께 한라산으로의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등반길은 쉬운 편이었으며 그리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경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인생 최고의 등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주 씨와 같이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잘 통했고 그도 한국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생각이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상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한라산의 경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기 너무나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 씨는 등반을 마친 뒤 저녁 시간에 제주도에서 유명한 생선 요리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갈치라는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녹자마자 녹아내리는 갈치라는 생선은 정말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독일에서 갈치를 조리하는 스타일과 많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생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요리가 나왔고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에 주로 체류하고 제주도에는 외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여행을 마치고 제주도라는 곳은 꼭 가봐야 할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도로체계나 한국적인 모습이 그대로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에는 서울에 끝내주는 밤거리만큼 멋진 자연경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일터로 삼고 있는 바쁜 한국인들 대신에 온전히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친절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더 큰 친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깔끔한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힘들었다면 제주도에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 시내 한가운데에는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 말고는 단 한 번도 교통체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쾌적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의 제주도를 가보라며 추천해 주었던 한국의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여력이 되었다면 서울에 들렀다가 2달간 같이 고생해준 한국인 직원들에게 기념품도 선물하고 같이 회식이라는 것도 해봤어야 했는데 아쉽게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와서 바로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이죠.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남긴 채 돌아왔지만 언젠가는 다시 꼭 와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저희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던 동주 씨에게도 나중에 독일로 여행을 오면 동주 씨가 제주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처럼 독일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저를 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